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청나라 시절 만주소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 중에서 그 소현세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중간에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병자호란이 나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청나라 군사는 불과 엿새 만에 이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할 날에다 눈이 와갖고 그날 못 가고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가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침략하는 의도가 딱 뭐 뻔히 눈에 보이는 대답이라 그랬죠. 자기들이 명나라를 침범할 건데, 명나라를 공격할 건데, 뒤에서 혹시 조선이 그 후방을 공격해 올까봐 볼모로 붙들어 가려는 눈에 보이는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제, 왕의 동생과 대신을 볼모로 화친 담당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진짜 짓불도 가진 거 없는 조정에서는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오랑캐한테 왕제가 가고 대신이 가냐. 그래갖고 괜히 그 호의해서 그 사람들 능봉군이랑 형조판서를 보내는 심집을 보내는 바람에 그 사람을 호위해서 갔던 호위무사인 박난영 장군만 참출당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친 상대를 세자로 격상하죠. 근데 뭐 아까 왕제도 안 되고 대신도 안 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세자를 내보냈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소현세자께서는 무슨 소리냐?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나라 없는 세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라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랑캐한테 세자께서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울뿐인 명분이잖아요. 결국은 청나라가 그래? 그럼 장기전으로 한번 가봐. 그리고 30만 청나라 군사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병자호란 때 10만이 왔다고 사전들은 기록하는데 왕조실록에 보면 분명히 30만이라고 돼 있어요. 탄천까지 늘어섰다고 돼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엄청난 병력이죠. 그 30만 군사가 남한산성을 꽁꽁 에워싸고 그건 뭐 원군이 올 수 있나? 명나라 진해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원군이 올 수 있나? 그렇다고 의병이 일어날 수 있나? 의병은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벌써 7년 동안 큰 고생 다 했지 백성들이. 그리고 얼마나 됐어요 임진왜란 지난지. 임진왜란 지난지 38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정묘호란 지난지 불과 9년이야. 근데 어떻게 또 의병을 일으켜? 그러니까 소현세가 내가 나간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소현세는 이제 밖에서 그 남한산성 밖에서 그 핍박받는 청나라 군사들이 그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 백성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그러면 뭐해? 뭐 대책이 있어야지. 결국은 인조가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이제는 세자도 안 되고 왕 나와 왕.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조선에서는 답답해지니까 뇌물을 줘서 어떻게 해보자. 최고장수의 용굴대하고 그 선봉장의 마부대에게 3,000냥 그리고 역관 정명수에게는 1,000냥을 줘서 은천냥을 줘서 어떻게 뇌물을 이렇게 촥 해보자. 세자라도 나가게 해보자. 왕이 안 나가고. 이미 뭐 떼지난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안 돼. 왕이 나와. 그것도 그냥 나오지 말고 300국어 두래. 절 한 번 하고 머리를 3번 찍고 절 한 번 하고 머리. 이번에 이래갖고 뭐 그냥 뭐 소리가 듣다 다시 해라 뭐 어쩌라 하는 바람에 피가 철철 나고 막 이러는 진짜 치욕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이제 그 삼전도의 굴욕으로다가 어차피 항복을 합니다. 진작에 그 소현세자가 내가 나간다. 왜 이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냐? 이 남한산성이 우리들만 있지. 지금 남한산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청나라 저 말발굽밥에 그냥 짓밟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갑론을박만 하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으면 인조가 309호도래까지 하는 치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질 거였는데 오히려 일을 만든 거죠. 현실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이제 309호도래로 그 치욕으로 전쟁이 끝나자 청나라는 생각했던 대로 소현세자를 불모로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얹어서 소현세자 동생인 복림대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또 난리가 났죠. 어떻게 세자께서 나라를 비우고 볼모로 가느냐.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뭐라 하냐면 괜찮다. 나는 동생도 있고 근데 복림대원도 가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조가 아마 삼형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도 있지 않냐. 그리고 복림대원은 꼭 살아서 올 거다.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복림대군이 내 뒤로
마마의 뒤를 이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신들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대신들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그럼 대책 있어? 아무도 없어 대책이. 그러니까 잔소리 막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스스로 나서는데 이렇게 볼모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도로관하고 용골대입니다. 용골대는 적장이잖아요. 도로관은 구왕이라고 불리는데 구왕 우리가 흔히 구왕 다이곤 그래요. 근데 그 구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양반은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청태종을 섭정한 그 실세야. 이 사람이랑 용골대가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소현세자한테. 이야, 저런 사람 없다. 어떻게 다 자기 몸, 자기 살으려고 그냥 그 전쟁 앞에서는 급급한데 저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나라 없는 이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이 나라 없는 세자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간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저 사람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청나라로 갑니다. 청나라로 딱 볼모로 가서는 다른 사람 같으면 또 한만한 내 인생 내가 그 좋은 고국에 있었으면 그 좋은 비단 이거 타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거기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절부절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문물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스스로 아담샤 신부를 찾아갑니다. 천주당으로 아담샤 신부를 찾아가서 각종 지식을 득하고 서책을 얻고 또 그 중국어로 번역된 그 과학 지식의 책들을 얻고 등등 뭐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청나라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참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다 도로곤이랑 용골대 입장에서 이게 아니죠. 왜 이게 나가서 만약에 죽기래 되면 진짜 이거는 진짜 조선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고 명나라가 앞에서 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세자 갖다 주겠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아니다. 어차피 내가 나가봐야 된다. 왜? 스스로 나가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 기여함으로써 어떤 나라가 어떻게 유리할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였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 뒤에만 있어라. 나만 쫓아다니라. 그리고 이제 구황 도로고는 뭐 이렇게 선봉장이나 이런 거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랑만 떨어지지 마라. 그 조건부로 가려니까 나 무기도 주고 좀 말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곤이 말을 한 필 줍니다. 말을 주는데 우리가 흔히 적토마 그러면 왜 적토마인지 아시죠? 물론 잘 달려. 근데 왜 적토마겠어요? 적토마 그러면 붉은 피를 흘리면서 달린다 그래. 그 정도로 열심히 뛴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그 빨간 털인데 땀을 흘리면 그게 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적토마라 그런다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쪽 계통만 한 마디를 구해주고 그리고 무기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청룡 반월도를 줘요. 그때. 청룡 반월도를 무기로 삼으셔서 명나라와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도로곤이 이거 나가면 이 세자 이거 현찮게 생겨갖고 이거 나가면 죽을까봐 내 옆에만 있으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용맹하고 뭐 무술도 뛰어나고 얘라 자기가 세자한테 목숨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거라. 우리가 흔히 소현세자라면 나약한 모습을 연상해요. 왜 그랬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귀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질에 걸린 사람을 갖다 침 놔갖고 독살을 한 그 인조의 그것 때문에 나약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엄청 용맹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황 도로곤하고 도로곤하고 용골대가 진짜 완전히 뿅 갑니다. 뿅 가. 소현세자한테. 그래서 소현세가 귀국할 당시 도로곤하고 용골대가 말과 골룡포와 황금 한 장을 선물했다 그래요. 근데 골룡포는 다시 뭐 당연히 왕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한다. 골룡포를 선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즉 인조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황금 한 장은 뭐예요? 황금 한 장 역시 임금이 깔고 왔는 한 장이거든요. 이건 또 내가 나중에 즉위하고 나면 그때 즉위 선물로 줘라. 그 황금 한 장도 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은 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룡 반월도 그거를 이제 들고 우리 관우가 들고 다니는 게 그 청룡 반월도예요. 삼국지에서 그 청룡 반월도를 들고 이제 이렇게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으로 전래될 때는 어떻게 전래됐겠어요? 이야, 청나라에서 말해 청나라를 앞장서서 명나라 그 우리가 그 떠받들어야 되는 오랑캐들 앞에서 앞장서 갖고 그 떠받들어야 되는 명나라를 쳐부시고 명나라랑 싸우지를 않나. 그다음에 서양 호쟁이 그 이상한 하고 뭘 한다고 뭘 배운다고 다니질 않나. 이건 완전히 세자가 거기 가더니 오랑캐가 됐다. 그래서 세자가 완전히 청나라 앞잡이가 됐다. 오랑캐가 됐다. 거기다가 골룡포까지 선물했다는 거는 들어와서 나를 내몰고 인조가 나를 내몰고 왕하라 소리 아니냐. 황금 한 장도 줬다며. 근데 눈이 무서워서 못 갖고 들어오는 거라며. 이래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때는 이때다 하고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희대의 간신 김자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자점이 아유 그거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화가 될 건 제거를 해야죠. 그걸 놔두시면 화근이 됩니다. 인조가 그래 그럼 머리를 써서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청나라에서 무려 9년 1636년에 1645년까지 9년의 인지를 끝내고 1645년 2월 18일 귀국해서 1645년 4월 26일 날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의문의 죽음이라는 게 결국 학질에 걸린 사람을 침을 놔서 죽이는 결국 그런 침을 놔서 죽이는 그런 독살이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 얼굴이 새카만 게 뭐 어째서 이게 독살이 틀림없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결국 청나라 볼모 당시 그 자기 스스로 청나라의 그 국력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전쟁에도 나가고 목숨을 걸고 진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사태 파악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조정에서는 오랑캐랑 그 썸썸이 하는 오랑캐랑 이 짝이 돼서 인조를 내몰고 명나라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남한산성에 있을 때 세자 자신이 나간다 그럴 때 못 나가게 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누가 옳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그 소현세자는 그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나라에 있을 때 그렇게 싸움만 하고 서양 문물에만 이렇게 탕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청나라에 있을 때 그 이제 뭐 도르곤이랑 용골대가 엄청 자기를 신임하니까 그 두 사람한테 자 지금 러시아가 신흥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중원으로 들어가면 만주를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조금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주는 우리가 지킬게. 라고 하면서 만주 수복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만력 44년 그러니까 1616년이죠. 정월 초하루 누르하치가 후금을 개국해서 후금의 첫 번째 도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연족의 산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청나라 발상지가 된 야원잉성의 푸순시 허로 아라성이 있는 요녕성을 완충제로 삼는다는 구시라에 강도해명을 맺어요. 그리고 유조변책을 선정해서 그 요녕성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조선족도 못 들어오고 청나라도 안 들어간다. 한족은 뭐 무조건 뭐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고. 그게 지금의 요녕성 정도 돼요.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간도 이야기할 때 그 심요 지역 보여드릴 때 유조변책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네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저는 기억을 하니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유조변책이라고 해서 딱 요녕성 그처럼 생겼어요. 거의 요녕성처럼. 무슨 소리냐면 버드나무를 심어서 그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다가 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요녕성이에요, 그 구역이. 그 요녕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르곤하고 용골 때는 그 만주 거기를 제외한 봉금 지역 또 만주 일부는 또 봉금 지역으로 정하죠.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뭐 조선한테 맡겨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냐면 바로 청나라
그 볼모로 같이 갔던 그 효종, 그러니까 복림대군이죠. 복림대군이 왕일 때를 보면 아세요. 무슨 소리냐? 요정성 봉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선의 백성들이 생활하기도 했고, 특히 효종 17세기에 효종 때의 17세기 전반 흥령관까지 진출하여 국력본에 자주 충동을 일으키던 총포를 가진 러시아군을 물리치기 위한 파병을 요청해서 1654년에 그 조선군이 청병과 합세해서 전승을 거둬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우수리강,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해주죠. 그 요 부분에서 여기 숭화, 백두산, 회령,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하얼빈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어라이무청.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물리치고 그래요. 이렇게 하바롭스키 물리치고. 이거 흥룡강이죠. 그 여기서 이제 전쟁하고 여기서도 전쟁하고 그럽니다. 이게 나선이라 그러죠. 나선.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막 이제 힘이 커지니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혼자 정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쪽 중원 쪽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에, 그러잖아도 옛날에 소윤세자랑 했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 파병 좀 해. 그러니까, 좋다. 효종이야 뭐 당연히 북보를 하려던 사람이니까 파병을 하죠. 그래서 전투를 해서 러시아군을 물리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선정벌이에요.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지배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만주에 대해서 점점 완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효종 때 만약에 우리가 효종 때 그 대신들이 그때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왜? 왜 청나라가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싸우냐. 그러니까 그때도 그 4대 명나라에 대한 이 4대를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시열이 효종 때 송시열이 그 한 얘기가 있어요. 효종이 북벌 얘기만 하면 군주가 너그럽게 덕을 쌓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 백성들이 따르면 국력이 강해져서 언젠가는 북벌을 할 기회가 오게 된다.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건 한편으로 잘 생각해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 4대부들이 반대하면 임금 혼자 하기 쉬울 때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왕권이 이렇게 확립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광해 임금이 쫓겨난 게 뭐예요? 절대왕권을 확립하려다 쫓겨난 거잖아요. 물론 광해 임금은 반상도 타파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절대왕권을 휘두르려고 했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조선시대의 그 왕권이라는 게 이렇게 막 엄영이요 하면 저게서 그렇지, 그 엄영이라는 게 결국은 그때 정권을 잡은 그 파들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특히 청나라는 한족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윤영성을 제외한 곳에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들어가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저기 안 했는데, 한민족은 우리 또 치르고 살고 있었고, 그 나중에 간도 지역에는 간도 그 관리사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네. 윤영성이 대충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 유조면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 버드나무를 심어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도는 이게 심여지역, 그리고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동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간도 지역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어차피 효종은 소현세자가 죽자 효종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가 아니라 원래는 세자가 죽었으면 세 손이 있으니까 세 손이 해야 되죠. 석철, 석견, 성린 3형제나 있었거든. 물론 석철이나 석견이나 성린이 나이가 어려서 좀 즉위하기에는 조금 어릴 수도 있다 그랬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자가 죽었으니까 세 손이 해야 돼요. 그런데 김자점이 이게 또 세 손들이 왕이 됐다가는 골 아픈 것뿐이 아니고 인조도 또 별로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림대군 이때 왕 시켜주면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자점이 앞서서 복림대군을 추대를 해서 세자로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세자를 시켜요. 소현세가 죽은 다음에 소현세자 부인 강빈을
인조 독살 미수혐으로 몰아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김자재만 한 거예요. 세자로 봉임되고 책봉해 놓고 원선인 석철 삼형제를 제주도로 귀양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석철하고 석견은 결국 제주도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막내인 성림만 살아남아서 경항군으로 나중에 그 효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신원을 회복해요. 효종은 자기가 즉위하자 이제 바로 북벌 의지를 드러냅니다. 김자재는 공으로 자기가 분명히 즉위한 건 자기도 알아. 그렇지만 김자재를 영모죄로 몰아서 죽여요. 김자재를 영모죄로 몰아서 죽이고 송시열하고 이완을 등용합니다. 이완은 전통적으로 나라에 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인 훈척이 자리에만 훈척을 그 훈련대장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완은 훈척이 아니면서도 최초로 훈련대장이 된, 말하자면 파격적인 인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효종이 훈척을 두고 뭐 대충 이렇게 훈련대장을 삼아서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송시열이 성정을 베풀다 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서두르냐. 송시열이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벌을 하려면 군사력이 막강해져야 되고 군사력이 막강해진다는 건 왕권이 강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송시열은 사대부들의 권력이 왕권을 너무 강해져서 사대부들이 권력이 짓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나선정벌 그 방법으로 그 만두에 주둔하고도 했었죠. 사실 효종이. 그렇지만 그 송시열이 왜 우리 군사들이 거기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송시열을 비롯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은 다 철수를 하죠. 그리고 북벌의 꿈도 못 이룹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벌을 주장하는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만 41세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벌 꿈이 청나라 시절 만주 수국에 대한 의지가 이제 일단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정조 시대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정조가 누구예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한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으면서 정신병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뭐 포악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성들을 데리고 뭐 평양으로 놀러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그렇지만 정조를 봐서 과연 사도세자가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들죠. 그래서 이설에는 정조가 그때 사도세자가 그때 북벌을 염두에 두고 여성들을 데리고 평양을 간 게 아니라 평안도 일대를 돌아봤다. 그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라고 그럴 때 남인들을 데리고 간 게 빌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때 서인들하고 남인들은 아주 철천지연소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득공이 발해고의 만주에 대한 인식을 숨김없이 씁니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가 북쪽에 있는 나라고 고려가 남쪽에 있는 나라임을 이유로 공공연히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청나라 섭정안이 조선에 상주하던 시기였음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발해와 뭐 통일신라이래요. 그렇죠? 그 통일신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역사를 갉아먹는 거예요. 신라는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백제랑 신라 두 나라가 합쳐진 후기 신라고, 그 위에는 고려와, 그래서 그게 고려로 넘어간 거고, 그 위에는 대진국 발해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땅에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유득공이 주장한 대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용어 자체를 빨리 고쳐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남쪽과 북쪽이 다 우리 영토다. 쉽게 말하면 만주부터 한반도까지가 전부 그때도 우리 영토였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주에 대한 의지고 동북공정을 물리치려는 의지예요. 우리는 매일 동북공정에 대해서 뭐 중국이 어떻게 한마디 하면 그냥 그때 뽀르륵 해갖고 뭐 이렇게 너도 나도 진짜 한마디씩 해요. 그렇죠? 고구려랑 발해를 그 한국 역사에서 빼고 신라, 백제, 가야 이것만 써놓다 그래갖고 뭐 청동기 그거 공동 전시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거를 발견했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그 뭐 유물을 철수시킨다 그러고 뭐 저거 그거 무슨 사건이 나야 그래.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남북국 시대로서 만주국 우리 거였어. 그 대중국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걸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해야죠. 버젓이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 대중국 버리는 거죠. 고려시대라고 그러면 대중국 버리는 거죠. 엄연한 남북국 시대죠. 그 청나라가 서정관이 그때 들어와 있을 때인데도 유득공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 정조가 그 한 정책이 뭐예요? 막 서울들도 막 그 학문에 탐구할 수 있게 하고 박지원이 연암 박지원이요. 연암 박지원은 양반 자식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죠. 근데 백탑하라 그래. 여기 탁골공원, 종로상가에 있는 탁골공원에 있는 탑을 백탑이라 그랬다는데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파다라서 백탑하라 그러는데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득공인이 뭐 이런 그 서울들이 딱 뭉쳐갖고 열심히 학문을 탐구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정조가 그들을 전부 뒷바라지 해주고 그들에게 학문을 할 기회를 주고 이랬던 게 그 정조거든요. 그래서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만주를 수복해야 하는 이유와 의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려가 삼국사를 편찬하였으니 옳은 일이나 그 삼국사기 말하는 거죠. 김씨가 남쪽을 그 신라, 대씨가 그 북쪽을 영하여 발해라 했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곳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발해사를 짓지 않았으니 잘못된 일이다. 대씨는 바로 고구려 사람으로 소유한 땅은 바로 고구려 땅. 대씨가 망한 후에 왕씨가 이를 통하여 고려라 했는데 대씨의 땅을 모두 소유하지 못하여 그 나머지가 여진족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란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때 급히 발해사를 써서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라고 여진족을 꾸짖은 뒤 그 땅을 거둬오게 하였다면 토문강 북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거란족을 꾸짖은 뒤에 그 땅을 거둬오게 하였다면 압록강 서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발해사를 쓰지 않아서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여진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고 거란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고려가 마침내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크게 한탄할 일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애절한 얘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요하까지의 그 땅, 만주 땅이죠. 또 넘어서는 난하까지. 그 땅과 그리고 토문강 북쪽, 그러니까 흥룡강까지의 그 땅을 왜 발해사를 쓰지 않아서 못 가졌냐. 그 유득공이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주 수복의 의지를 피력하던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세손인 정조는 역시 49세로 요절을 합니다. 제23년 만에 요절을 하세요. 조선시대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영조 빼놓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또 특히 그 효종이나 이렇게 정조 마냥 북벌의 의지를 보이신 분들은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화산 폭발로 대진국 멸망 후 대진국이 이제 발해가 화산 폭발로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멸망 후 안주는 한민족, 거란, 여진, 말갈 등이 혼재하게 되고 만주와 간도 문제는 한족이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쭉 대진국이 그 화산 폭발로 그렇게 멸망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쓴 얘기가 바로 이 요동묵시록이에요. 그 소현세자 1편은 소현세자가 부르던 노래, 2편은 효정이 부른 노래인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대진국이 그 상경 중경 이렇게 이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은 백선 옆으로 이사를 갔을 때 화산이 탁 폭발해서 대진국이 막 안 그러면 그 넓은 땅이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도 담고 그리고 효종, 이제 효종편에서 효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가 부르던 노래, 이제 소현세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나라 병자호란에 소현세가 자기 스스로 표지했던 의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대진국이 화산 때문에 멸망한 거, 그리고 북벌에 대한 그 준비, 또 북벌의 의지, 그리고 효종이 결국은 북벌 주장하다 죽는 것까지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좌우지간 중세까지는 끝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근세로 넘어옵니다. 그게 바로 대고려국이에요. 우리 역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역사. 그리고 또 더 나쁜 거는 이 잊어버린 대고력을 흥행 위주로 만들어갖고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 대고려국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